네, 저는 마비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겪었거든요.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저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대발작을 60번이나 겪었습니다. 암에도 2번 걸렸고요. 많은 사람들을 제한할 만한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디스커버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는 트럼프 효과, 즉 마하운동의 큰 물결을 타고 있습니다. 마하는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자의 약자인데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분은 제가 만난 의사 선생님 중 가장 똑똑한 분이라고 소개받은 분입니다. 이 말을 한 분은 닥터 댄 파우치입니다. 댄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는데요. 댄 박사님을 만나보셨나요? 네. 네, 만남 보았습니다. 아, 그렇군요. 댄 박사님은 리서치 연구가로 건강 분야에 몸담아 오셨는데요. 리서치 혁신에 대해 연구해 오셨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을 하는데 유료 강연을 하십니다. 그분은 제게 닥터 벤이 살아있는 의사 중 가장 똑똑한 분이라고 생각한다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명성을 얻게 되셨나요? 글쎄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냥 배고픈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 환자나 고객을 도울 고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다예요. 스티브 목사님, 저는 마치 스펀지와 같습니다. 모든 것을 흡수하는 편입니다. 계속 파고들고 또 파고들고. 좋아, 그 다음은 뭐지? 이런 식이에요. 다음엔 뭐가 있을까? 무언가의 본질, 핵심까지 파고들려고 하는 게 제 성격인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께서 제 안에 심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항상 호기심이 많은 의사였어요. 깊이 파고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 영상은 5분, 10분 보고 넘겨버리는 그런 유튜브 영상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정말 중요한 이슈들과 큰 질문들을 다룰 겁니다. 여러분이 제게 했던 질문들을 기억하는데요. 건강에 대해 진지한 것부터 다소 가벼운 이야기까지 모두 다룰 겁니다. 우리는 가장 똑똑한 분과 함께 건강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요. 똑똑하다고 말할 때 이걸 좀 구체적으로 수치화해서 얘기하면 보통 천재는 IQ가 140 이상입니다. 최근에 이런 소셜 게시물이 돌았는데 한국 청년 이름은 영훈이라고 하는데요. 46세의 개신교 신자인데 IQ 테스트 세계 최고 점수 기록 보유자라고 합니다. 무려 276점을 받았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천재는 IQ가 140입니다. 벤 박사님의 IQ가 얼마냐고 질문하면 너무 부담스러운 질문인가요? 제가 마지막으로 테스트 받았을 때 204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분명히 제가 인터뷰한 사람 중에 가장 똑똑한 분이시네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벤 박사님은 가장 똑똑한 리서처이자 의사이신데 기능의학이나 자연 건강 분야에서 요즘 가장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혁신에 대해 그걸 어떤 경로로 접하게 되셨는지요? 비터 애시드가 무엇을 하고 그것이 몸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특히 1100개가 넘는 신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미주신경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1100개의 시스템이요? 네, 1100개의 다른 시스템과 의사소통 포인트입니다. 마치 마스터 커뮤니케이터와도 같습니다. 이것이 뇌와 몸을 연결해 줍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때때로 우리 몸과 뇌 사이에 단절이 생기는데요.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전화로 소리를 지른다면 나중에는 전화를 받지 않겠지요? 이게 바로 미주신경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몸이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다고 뇌에다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면 뇌는 그걸 단절합니다. 뇌는 그 스위치를 끄라고 말하죠. 그게 바로 미주신경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몸 안의 모든 것의 마스터 스위치인데요. 그래서 그 스위치를 켤 수 있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켤 수 없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없죠. 이미 회의적인 반응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몸의 한 부분이 체내에 1000개가 넘는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 한 가지를 고치거나 도와서 정말 많은 것에 영향을 주는 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성숙 홉 추출물이 안정화, 농축화한 홉 추출물이 이런 수많은 일을 한다는 것도 믿기가 힘들다고요. 그래서 회의적인 사람들, 벤 박사님께서 얘기하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혁신적인 것을 발견했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는 뜻인데
사람들이 박사님께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요? 라고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똑같이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20년 동안 홉을 사용해 왔는데 홉이 이런 용도로 쓰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흥미로운 건 제가 집에 가는 길에 기도로 하나님께 이 일에 대해 얘기했는데 성령님께서 가서 이걸 연구해봐라 하셨어요. 저는 왜요? 라고 했죠. 당신은 거기에 없었거든요. 그때는 알파, 베타, 감마, 에스드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들이 무슨 역할을 하는지도 몰랐고 헙추출물, 성숙 헙추출물에서 어떻게 그 성분들을 분리할 수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단지 비터, 애시드 부분만 봤지요. 대부분의 연구는 프레놀릭 부분을 다루는데 그 부분은 이 제품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긴 하지만 비터 애시드 쪽은 간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몰랐으니까요. 이걸 처음 소개해 준 분이 누구였고 그분이 처음 얘기했을 때 뭐라고 하셨나요? 50년 동안 알고 지내온 고등학교 친구예요. 그동안 가족끼리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함께 해왔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해서 야, 네가 좀 봐줬으면 하는 게 있어라고 했죠. 저는 나도 그런 거 많이 해봤는데 이제 그쪽에서 더 이상 일하지 않아 라고 했습니다. 저는 진료에서 은퇴하려던 참이었고 연구만 하려던 때인데 그 친구가 우린 오랜 친구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라는 카드를 꺼내지 마라고 했죠. 그랬더니 네가 내 아내를 치료해 줬잖아 라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 아내는 희귀 질환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그녀를 위해 한번 봐주기라도 하면 안 돼? 라고 해서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에 갔는데 저는 거기 앉아서 눈도 팔짱도 다 꼬고 다리도 꼬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서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건 사기야 라고 생각했죠. 이런 것들 많이 받고 그게 저를 좀 자극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날 때 친구한테 전화해서 내 생각엔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다른 답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답이 오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미 포기한 병을 갖고 계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치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기도도 안 하고 낫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믿습니다. 귀 기울여야 합니다. 차 안에 있었다고 하셨죠? 마음은 이미 정해져서 마치 콘크리트처럼요. 박사님 마음에 들려온 목소리는 무엇이었나요? 저한테는 제 언어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집에 가서 리서치를 해보거라. 친구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분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니까 네가 가서 이걸 리서치하길 원한단다라고 하셨어요. 저는 하나님과 합의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이걸 더 이상 하지 않고 하나님도 제게 이걸 하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랬더니 그건 내 합의가 아니란다 하셔서 네, 그럼 제가 뭘 리서치하기 원하시죠? 라고 물었더니 집에 가서 그들이 참고한 오리지널 리서치를 살펴보아라. 그러면 내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사람들이 어떤 질환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마비되는 게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6번이나 겪었거든요. 나눌 이야기가 많은데요. 저는 저의 하나님을 압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이 제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저는 대발작을 60번이나 겪었습니다. 암에 2번 걸렸어요. 많은 사람들을 제한할 만한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그건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입니다. 저의 하나님은 그 순간 그 자리에 들어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아니야, 내가 여기 있다.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너와 함께 걸어갈 거야 라고 하십니다. 저는 5년 동안 마비가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회복되었습니다. 5년 동안 전 세계의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셨고 저는 저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과 합력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제가 할 일은 주님께 최대한 가까이 가고 주님을 배우고 알아가고 이해하며 주께서 저를 위해 설계하신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 남은 인생을 마비된 채로 살도록 계획하셨다면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제 형이 14살 때 함께 있었는데 그때 형이 목이 부러져서 평생 마비가 되었어요. 그런 상태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산 마비 환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55세에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42년을 살았어요. 저는 그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 생각엔 주께서 제가 형이 겪은 것을 반복하게 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주의 뜻이라면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주님의 관계는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가서 그걸 공부해라 하셨을 때, 네, 주님께서 저에게 그걸 공부하라고 하신 데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40, 50년대 오리지널 연구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최신 연구도 파고들었죠.
그리고 거기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발견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생 제약회사가 실제로 그 분야에 뛰어들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회사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들여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실제로 아무도 이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추출해내지 못했던 것을 해냈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춰보면요. 박사님의 생각이 우리 대부분보다 훨씬 빠르다는 걸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들은 바로 이 단순한 성수홉 추출물에 대한 70, 80년간의 연구가 있었다는 건가요? 성수홉 추출물이요. 그리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했다는 거고요. 무엇이 새로운 건가요? 사람들은 저한테 스티브 목사님 정보 감사합니다. 그냥 아마존에서 사면 되겠어요 라고 할 텐데요. 벤 박사님께서 발견해서 이제 추천하고 크리스천들에게 알리고 있는 이 제품과 기존의 것과의 차이점은 뭔가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아시다시피 이게 여러분과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열린 마음으로 들어보시고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만약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왔다면 새로운 지식을 그냥 다 아는 것처럼 지나가지 마시고 닥터 벤처럼 겸허하게 들어보세요. 많은 미국인들이 보통 그냥 아마존에서 찾아보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라고 하는데요. 모두가 다른 길로 의사 선생님보다 본인이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께 뭐가 다르다고 하시겠나요? 네, 먼저 시중의 대부분의 혹 보충제에는 비터 애시드가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혹시 있어도 알파, 베타뿐이고 제 생각엔 알파, 비터 애시드만 소량 들어있을 뿐이죠. 그리고 알파만으로는 베타나 감마산이 할 수 있는 모든 효과를 낼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말씀드릴 때 집중해서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감마에 대해 조사해보면 2013년쯤에 감마산 분류가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산의 세 가지 기질이 더 정밀하게 연구되었고, 그래서 총 6가지가 있는데 이 성분들은 매우 독특하고 추출하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어떤 보충제에도 이 성분들은 의미 있게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지난 15년에서 20년 동안 전 세계의 고객과 환자들에게 사용해온 전문 보충제에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이 비터애시드가 얼마나 비싼지 살펴보면 1950년대에는 1갤런을 추출하는데 100만 달러가 들었습니다. 비터애시드를 추출하는데 그 정도의 돈이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죠. 그런데 금주령이 해제된 후 술이 많이 소비되던 시기에 사람들이 그 점을 알아차렸어요.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 중 약 3분의 1은 실제로 체중이 줄었고 약 3분의 2는 체중이 늘었어요. 아나이저부시는 이 일을 처음 시작한 회사 중 하나였죠. 그들은 우리 술이 뚱뚱한 사람들의 술로 알려지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이전 40년대 초반에 일부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연구가 중단됐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그들이 다시 돌아와 연구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맥주 안에 뭔가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밝혀낸 것은 맥주에 들어있는 쓴맛, 즉 성숙한 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쓴맛을 내는 산, 애시드로까지 분리해냈죠. 그것을 추출하는데 갤런당 100만 달러가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1953년에는 미국인 중 비만인 사람은 1%도 안 됐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과체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때는 이런 다양한 분류가 아직 없었죠. 그래서 그는 그냥 연구를 접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죠. 2024년 8월 최신 연구에 따르면 북미인의 78.9%가 비만의 4단계 중 하나에 속한다고 밝혀졌습니다. 과체중, 비만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리고 11월에는 5번째 단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단계는 BMI가 50%를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즉, 그 정도의 과체중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는 사람 10명 중 7, 8명은 과체중이거나 비만 3단계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마하에 대해 이야기하셨죠? 지금이 바로 우리가 나아갈 때입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느낌이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걸 드러내게 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이야말로 이게 유익한 시점입니다. 53년에는 비만이 별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별로 큰 유익이 아니었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건 제 개인적인 믿음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세상에 내놓을 때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파르마제티카는 미시시피에 있는 제약회사인데 이걸 세상에 내놓기 위해 5년 동안 800만 달러를 썼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을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죠. 이걸 시장성 있게 유익한 방법으로 내놓으려고 했는데 그들이 겪었던 문제는 그 회사가 제약회사라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건강기능식품 뉴트라슈티컬입니다. 그들이 이걸 약으로 바꾸려고 할 때마다 불안정해졌습니다. 바꿀 수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이걸 건강기능식품 회사에 팔았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그게 바로 이 제품의 독특함입니다.
아무도 이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걸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정말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타이밍에 대해 말씀하신 게 정말 좋았는데요. 하나님과 함께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1953년에 이미 이걸 알고 있었던 거군요. 맞나요? 하지만 그때는 사람들이 그걸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고요. 당시는 사람들이 아직 날씬했으니까요. 음식이 바뀌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로 이걸 발견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아마존에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세한 정보는 vegaslife.com에 많은 간증과 자료들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vegaslife.com입니다. 이건 미주신경계에 관한 거니까 이제 저희에게 미주신경계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왜 그게 꺼지게 된 것이죠? 많은 분들의 질문이 왜 우리는 그걸 다시 켜야 하는지, 다시 활성화해야 하는지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냉수욕 같은 걸 하잖아요. 그걸로 미주신경계를 활성화시키고 그러면 지방 연소가 시작되어서 지방이 빠지고 건강해지죠. 정신도 또렷해지고요. 그런데 애초에 왜 미주신경계가 꺼지게 된 걸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스티브 목사님. 미주신경계를 볼 때 미주신경은 12개의 뇌신경 중에서 10번째 뇌신경입니다. 이 신경은 너무나 중요해서 뇌 자체에 직접적으로 위치하고 있고 뇌와 몸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경이 나가서 여러 가지와 소통한다고 얘기할 때 참고로 그중 500개는 소화관, 즉 소화기관에 분포해 있습니다. 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 생존에 필요한 85%가 소화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음식을 삼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시스템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아야 하고 그래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분해하고 어떻게 처리할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미주신경계에서 미주신경이 독특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체내 여러 상태들이 뇌에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면 그 시스템이 그냥 꺼져버립니다. 1100가지의 다양한 것을 관리하는 스위치가 꺼져버리는 겁니다. 저는 바이런 스트롱이 이 부분을 설명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어요. 그는 이걸 거의 크리스마스 트리 전구에 비유하죠. 몇 개의 전구가 나가면 갑자기 한 부분 전체가 꺼져버리죠. 그런 식입니다. 이 점이 정말 독특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고 싶지 않을 때, 내가 더 이상 몸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을 때 몸은 혼란스러워집니다. 많은 분들께 예로 들어드린 것이 있는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103가지의 다양한 니오플라즘에서 226가지가 넘는 암을 만들어내는 이야기인데요. 니오플라즘이 무엇인가요? 니오플라즘은 비정상적으로 새롭게 자라는 세포인데 우리는 그걸 암 전 단계 세포라고 합니다. 네, 간단히 설명하면 암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하나는 양성으로 이는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힘들게 하고 기능장애를 일으킵니다. 다른 하나는 악성으로 이건 결국 당신의 생명을 앗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3개 니오플라즘 중에서 99가지는 발병하는데 15에서 20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항상 받는 질문이 왜 몸은 그걸 무시합니까? 예요. 왜 몸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요? 면역체계의 역할이 불규칙한 단백질 간 결합을 식별하는 것이라면, 즉 이런 결합이 다양한 암세포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왜 면역체계는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걸까요? 왜 면역체계는 그것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많은 시스템이 관여합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만약 자가 면역 질환이나 저남성 질환이 있다면 그 부분은 뇌와의 연결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뇌는 몸 안에서 자신을 죽일 무언가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없애고 싶어 할 것이지만 그 시스템이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볼 수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이제 유전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를 들어 기생충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도 있는데 다양한 종류의 기생충은 물이나 공기 중을 이동할 만큼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생충의 단백질 결합을 식별하려면 DIRC 유전자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유전자가 없거나 꺼져 있어서 이생충이 몸에 들어오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픽스가 기생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픽스는 PHIX를 말하는 건데 베가스라이프닷컴에 있는 그 제품이요. 그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어떻게 암이나 기생충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그 제품은 기능이 저하된 시스템을 찾아내서 그걸 싸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고 다시 재건하도록 돕고 악성을 중단시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한 사람들에게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결과를 보아왔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단순한 것이 그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 필요했다는 게 거의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몸이 놀라운 결과를 얻는 거죠. 그럼 만약 누군가가 암에 걸렸다면 그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다면 심장 질환이나 심혈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이건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네,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루에 10만에서 14만 번을 뛰는 장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장기는 몸 안에서 5만 3천 마일에 달하는 혈관을 통해 피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심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기 시작하면 당연히 문제가 뭘까? 라고 물어봐야 하겠죠. 우선 심장을 기계적인 펌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심장을 통해 피가 지나가는데 혈액이 진해질수록 심장은 더 세게 일해야 하고 그만큼 더 빨리 닳게 됩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은 심장 자체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 안에도 기능적인 혈액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보는 것은 카이로미크론 괴사라고 불리는 현상을 분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이것은 혈액 속에 있는 가장 작은 지방방울로 산패하게 됩니다. 이것이 문제를 일으키죠. 만약 이것을 분해하고 정화할 수 있다면 이제 혈액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장의 만노수 덕분에 심장이 더 쉽게 펌프질할 수 있고 혈액이 더 원활하게 순환할 수 있습니다. 신장도 마찬가지고 간도 마찬가지고 폐도 마찬가지. 이 모든 기관들이 책임을 지고 있죠. 이것이 산화질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렇게 혈압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이들이 압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게 이 제품이 실제로 하는 일이네요. 그러니까 이 제품이 실제로 나온 건 제가 알기로는 크리스천들이 발견한 거죠. 크리스천이 이 제품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 독점적인 제품이고요. 처음에는 시장에 소개되었을 때는 지방을 태우는 성숙 홉으로 알려졌었는데요. 홉 추출물이죠. 그런데 암이나 심장병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요. 당뇨병에는 어떤가요? 당뇨병은 당연히 효과가 있습니다. 제약회사가 신약 승인을 받으려면 FDA 승인을 받기 위해 그 약이 하는 단 하나의 효과를 끝까지 찾아내야 하는데 당뇨 치료가 바로 이 제약회사가 하려고 했던 일이에요. 제가 이 연구를 살펴봤을 때 그들은 그 한 가지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 너무 많은 것들을 건너뛰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역으로 분석해서 실제로 어떤 작용을 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성분이 실제로 고치는 모든 것들을 살펴보니 단순히 지방을 태우는 것 이상이었어요. 염증을 일으키거나 해로운 혹은 독성이 될 수 있는 특정 종류의 지방을 태우고 있었죠. 그건 몸 안에서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지방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청소해 주자 갑자기 몸이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회복과 재생 능력을 되찾기 시작해서 망가진 곳을 회복합니다. 과학이 낯설은 분들께서도 이해하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냥 몸 안의 쓰레기, 대부분이 내장 지방에 쌓여 있는 것들을 치워주기만 해도 맞아요. 자동적으로 몸이 스스로 회복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는 특정 약물이나 약처럼 이것이 어떤 특정 효과를 내는지, 어디에 작용하는지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네요. 그런 걸 겨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몸 전체가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돕는 거네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당뇨병, 특히 2형 당뇨와 싸우고 있는데요. 그분들은 뭘 해야 할지 모릅니다. 모니터도 달고 있죠. 저와 친분이 깊은 연세가 많은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늘이 들어갈 때마다 아야 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계속해서 그런 걸 해야 하고 거의 휴대폰 앱처럼 모니터링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스스로 주사를 놓으시죠.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고문 같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숙한 홉 추출물, 픽스, 안정화되고 농축된 픽스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픽스가 당뇨병과는 어떻게 연관이 있나요? 자, 그럼 당뇨병이 왜 생기는지부터 살펴보죠. 1형, 2형, 3형 당뇨병이 있죠.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잘못된 형태로 지방을 저장할 때 실제로 더 많은 당기반 성분이 생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더 뚱뚱해질수록 실제로 더 많은 당분해, 즉 포도당 신생 경로와 글리코겐 분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에너지원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거의 마치 몸에서 당을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만약 그걸 분해해서 몸 밖으로 배출할 수 있다면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호르몬 쪽, 즉 신경내분비계라고 불리는 부분에 접근해서 실제로 몸을 더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소통을 더 잘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약을 줄이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성숙한 호베비터 애시드에 대해 이루어진 모든 테스트에서 어떤 약물과도
상승 효과가 없습니다. 어떠한 질병도요. 청소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몸 안에 찌꺼기를 분해하고 그것을 쪼개서 몸 밖으로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의 회복력과 건강을 재생하는 능력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플루리포텐시에이션 줄기세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줄기세포들은 장, 특히 소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이 줄기세포들이 다시 활성화되어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종류의 세포들을 재생시킵니다. 쓰레기가 청소되고 화재가 진압되고 전쟁이 끝나면 이제 몸이 스스로를 회복하고 재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과정에는 시간이 좀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과정에서 꽤 역동적인 효과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런 사실은 정말로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들이 픽스를 섭취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질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마른 체질의 사람이라면 저도 이 질문 답을 어느 정도 아는데요. 이미 마른 사람들이 이걸 복용해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우리가 흔히 겉은 마른데 속은 지방이 많으니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그게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사실 통계를 잘 살펴보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비만한 사람들보다 더 쉽게 더 빨리 사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남아있는 연료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장기 주변에 있는 산패된 지방이 나빠지면 이제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른 사람들에게 소량만 복용하고 이걸 꾸준히 먹으면서 그 지방들을 깨끗이 정리하라고 말합니다. 네, 그들은 체중을 감량할 필요는 없지만 몸 안에 쌓인 지방을 정리할 필요는 있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제 어머니는 굉장히 마른 분이신데 어제 어머니께 이거 사용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여쭤봤습니다. 제 어머니께도 이걸 추천했는데요. 그래서 더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사람들이 저한테 당신은 목사잖아요. 왜 이런 얘기를 하죠? 라고 하면 저는 여러분을 가족처럼 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겁니다. 마하 세대예요. 마하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얼마나 훌륭한 운동입니까? 그리고 어머니께서 제게 기분이 더 좋아졌고 오히려 체중이 더 늘어났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요? 라고 했죠. 몸이 최적화되는 거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육이 늘고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체중이에요. 근육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근육 내지방과 근육 사이 지방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지방이 있어요.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사용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근육이 분해되어 우리가 무시머슬이라고 부르는 즉 지방이 낀 근육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이 과정이 그 지방이 낀 물은 근육을 다시 정화해 준다는 거예요. 이제 더 많은 근육을 갖게 되는 거죠. 더 많은 힘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근육이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에 실제로 체중이 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테크놀로지에 대해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곧 그 얘기를 할 텐데요.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나는 체중이 늘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살을 빼고 싶어 하시죠.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우리가 이야기로는 픽스가 코르티솔을 낮추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혈압도 낮춰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혈압인데 이 픽스를 섭취해도 되나요? 라고요. 네,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저혈압의 원인이 무엇인지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혈액의 점도가 너무 높으면 몸은 모든 것을 느리게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심장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박 출량을 줄이게 됩니다. 또한 폐에서의 호흡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신장, 즉 사구체를 거치는 과정도 살펴보고 그 단계도 파악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제로 혈압이 매우 낮은 사람들이 피를 정화해서 정상으로 다시 올리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혈압이 정말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픽스가 혈압을 다시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는 일은 훌륭한 균형 조절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즉, 조절자라는 말씀이시군요. 활성제나 억제제가 아니라요. 활성제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설명드리면 이건 특정 시스템을 활성화하는 활성제입니다. 자극제가 아니고요. 자극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하지만 활성 조절자로서 어떤 수치가 너무 낮으면 우리가 항상성이라고 부르는 균형 상태로 끌어올려줍니다. 반대로 너무 높으면 다시 낮춰줍니다. 정말 미묘한 차이네요. 박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제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